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4월 1일이 됐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3월이 끝났다는 얘기고, 3월이 끝났다는 얘기는 1년의 4분의 1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옮기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동안에 뭐 세이브 코스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도 활동이지만 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2022년 1분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기사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Nowhere to hide. 숨을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었어. 우리 1분기 때요, 정말로 어떤 예를 들자면 주식이 빠지면 어디로 숨고 어디가 하면 이런 숨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요,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뭐 투자 등급이나 회사 그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떨 때는 주식이 좋지만 어떨 때는 채권이 좋으니까 채권이 안 좋으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모두가 다 세 개 다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 그런 중에도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 이번에는 정말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언제부터 했길래 1980년 이후로 또 처음이네요. 참 그놈의 1980년은 정말 많이도 나옵니다. 그죠? 지겨울만 하네요. 맨날 저기 198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죠?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도 또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월달이 시작됐으니까 4월달의 주요 이벤트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고요. 고용지표 플러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발표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오늘 발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마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4월 6일에 발표되는데요. 자, FOMC 의사록에서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뭐 당연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도비시하게 얘기했었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7일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암 화케가 있고요. 뭐니 해도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 FOMC는 없으니까 매크로 차원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인데 4월 11일에 있을 중국의 CPI, 그리고 4월 12일에 있을 미국의 CPI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금통위도 중요하죠. 이제 워낙 이제 금통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원래 4월 달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어쩌쿵, 중국이 어쩌쿵,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야 이놈들 이렇게 한 번 정도 소리를 야 진짜 혼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보고서라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라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뭔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분위기는 중국이 또 뭐 이게 까불까불, 뭐 러시아가 아이고 뭐 천연가스를 루블하로? 아이고 참내 웃기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짝짝꿍 하는 것도 영 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이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환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놈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 4월 달에 이호석 아카데미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이제 4월 1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암경화 연구원님, 김영인 교수님, 그리고 의료기기 김충원 연구원님, 그리고 함영도 연구원님, 신재생, 그리고 리치고 인베스트의 홍춘욱 대표님, 한병화 연구원님, 김두원 하나대투 스몰캡 전략 하시는 김두원 연구원님하고 최보영 연구원님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매일, 거의 이제 앞으로 지금 1일, 1, 2, 3, 4, 5, 6, 매일이네. 매일매일 저녁에 7시, 9시 이렇게 해서 영상이 2개로 쪼개져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에는 이호석 아카데미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코노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리세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뭐 경기 침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하는 구간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안 좋아질 것 같냐, 좋아질 것 같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주바 해외 주식은 바바리안 그 정희석 이사님께서 뭐 자주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미국 시장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IT 기업의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델이랑 HP가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TP를 낮췄는데, 그 이유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PC의 수요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숫자를 보면은 한 4% 정도 성장을 봤는데 이 마이너스 6%일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지금 어쨌든 IT 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제 TSMC에서도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IT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또 경기 침체인가? 이런 생각을 또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사실은 오늘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등등,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일렉트로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부품들이나 쪽은 수요가 확실히 많이 둔화되고요. 반면에 이쪽은 수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내구재만 바꾸지 여행을 안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수요를 안 할 거냐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모기지 금리 올라서 돈 없어요, 물가 너무 올라서 안 사요, 뭐 등등 여러 가지는 안 먹어요, 안 가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소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서 미국 경제가 박살나고 그런 그림을 벌써 그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그림은 아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GDP를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3월 초 정도에는 이거 리세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1분기 때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래서 리세션이 올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뭐 놀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역시나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금리가 전환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가 이제 0% 이하로 나왔던 부분이 이때 2019년이고 이번에도 이제 역전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도 주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번에도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얼마나 오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금리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게 뭐 쉬어갈까, 그냥 갈까, 멈출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게 10년물 금리가 하얀색 선이고요. 주황색 선이 5년물 금리,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2년물 금리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2년물 금리예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3개월물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리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부분, 이때가 이제 2019년이 되겠죠? 지난번에 역전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던. 이때는 뭐냐면은 10년물 금리를 아빠, 5년물 금리를 엄마, 2년물 금리를 애기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다 같이 온 가족이 한 곳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때부터는 지금 이제 헤어져 있었던 거죠. 헤어져 있다가 다시 또 만났습니다. 모두 만났는데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10년물 금리가 먼저 2.5%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5년물 금리가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또 따라왔죠. 그래서 다 만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2.5%에서 10년물 금리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빠가 왜 2.5%까지만 가서 기다렸을까요? 더 가면 힘드니까. 더 가면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왜 2.5%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FOMC에서 생각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장기 평균 금리, 중립 금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2.5%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2.5% 이상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났으니까 우리 다시 위로 쭉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올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금리가 여기서 더 그냥 한 방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합쳐졌으니까 더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5에서 그냥 세 개 금리가 다 그냥 고만고만 이렇게 유지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뭔가 분기 말이 끝나면은 항상 이슈가 있는 게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JP모건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채권의 매도와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에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우리 뭐 채권에서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식은 지금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3월 달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주식은 왜 또 오르냐 이런 얘기들이요.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급 요인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저기 그 주식 사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채권 너무 금리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들고 있느니 이거 팔아서 주식 사자. 이런 수요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슬로우해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4월 달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기업 실적이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7일부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 실적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을 아직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단테님이랑 나와서 에릭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긴 한데요. 켄 피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라고 해서 이 그림을 가져오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채찍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채찍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요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공급 쪽에서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는데 이 IT 수요가 둔화될 경우에 공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도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섹터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요 둔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어렵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발표된 자료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이나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2분기도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4월 달에도 역시 뭐 시장 자체가 막 굉장히 막 좋아지고 막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이 마무리됐고요. 4월달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